그 제 다음 카페에 보면 카페에 가시면 그 자료실이라는 난이 있고요. 거기 가면 이제 그 비교 정리 파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필수 암기사항 파일,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 자료를 좀 다운받아서 요 꼭 갖고 계시고, 올해 새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 자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저기 뭡니까 유튜브에 올릴 텐데, 이것도 나중에 많이 봐주셔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볼 필요 없는데 어느 정도 좀 공부가 돼 있죠. 그러면 요게 그 시험에서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이 정도 보려면 일단 기본적 내용이 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료는 일단 올려놨습니다. 카페는. 그리고 나중에 이걸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다가 올릴 거예요. 유튜브 뭘 어떻게 써요? 유 이게 키부동산에 키부동산 이렇게 제가 키에 한이 맺혔다고 그랬잖아요. 키부동산 이렇게 여기서 이제 뭘 보시냐면 할 때 거기 그 열쇠가 그려져 있어요. 열쇠예요, 쇠예요. 이거죠? 열쇠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황금색 열쇠가. 거기를 누르시고 들어가면 이 홈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어디를 누르시냐면 재생 목록을 꼭 보시면서 보셔야 돼. 재생 목록.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뜨는 것만 이렇게 클릭해서 이거 듣지 마시고 재생 목록에 가면 여기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쭉쭉쭉쭉 이렇게. 그 중에서 요약 정리를 많이 보시고, 요약 정리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들어가서 그걸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보셔야지 유튜브에 뜬 거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씩 걸린다고 볼 게 아니고, 여기 가면 이제 문제 그 뭡니까 확인 문제 올려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암기사항도 있고 몇 가지 있어요. 메뉴는 한 7, 8개가 있는데 지금 올라간 것은 별거 없어요. 근데 차츰차츰 다 올릴 거예요. 요약 정리가 이제 거의 막바지예요. 다음 주까지 올라가면 다 올라가는데 요거 많이 들으시라. 시험 보기 전에 막 빨리 한 번씩 듣고요. 시험 보시고 이렇게.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아까 효, 처, 일, 승 이렇게 됐죠. 다음 주에 우리 할 때 이거 한번 이렇게 그 캡처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화면 띄워서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 얘기가 뭐냐? 두 번째 얘기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얘기는 146페이지요. 가로 2번이 있고요. 146페이지 찾아가 보시고, 자, 가로 2번이 있고요. 가로 2번. 거기서 동그라미 1번. 한 개 설명드리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한 덩어리 설명드리는 거예요. 한 덩어리. 여기 설명드렸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갑니다, 이제 또. 동그라미 2번. 위반행위 승계를 갈 거거든요. 자, 요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 요것은 저지른 위반행위가 있고 아직 안 맞았어. 아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거예요. 아까 요 전의 장면은 업무정지를 받아버렸죠. 요 전의 장면은 과태료를 받아버렸죠. 그거의 첫 번째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아직 안 받았어요. 저지르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이 동작이 더 빠른 거야. 저질렀고 바로 뭐예요? 얻어 터질 것 같으니까 폐업을 한 거예요. 두 번째 경우가 좀 더 동작 빠른 거예요. 그랬다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오픈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픈한 요 개공할 때, 다 개공 얘기요. 개공할 때 폐업 전에 저지른 위반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폐업 전 위반행위가 만약에 업무 정지 받을 짓이다 그러면 뭐요? 업무 정지를 때리고요. 이렇게. 등록 취소 받을 짓을 요때 했었다 그러면 요때 재등록이 된 이후에 오픈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을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때릴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이거 때릴 때는 중간에 요 폐업한 기간 있죠? 폐업 기간을 요렇게 저렇게 고려해서 때려야 되는 게 맞겠죠? 이거 좀 생각해 줘야 되겠죠? 폐업한 사유 같은 것도 좀 고려해서 때려야 되겠죠? 이렇게. 이거든. 그래서
폐업기관과 폐업 사유를 고려해서 재등록한 개공한테 행정처분을 때릴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고 거기서 보면 원칙 부분을 설명드린 거예요. 자, 재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폐업 전 업무정지 등록 취소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폐업 전에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어요. 폐업 전에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할 적에는 밑에 당구장 표시 폐업 기간을 고려합니까? 이것도 몇 번 나온 거예요? 폐업의 사유까지도 고려합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두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잠깐 봅니다. 등록 취소 같은 경우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폐업 전에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폐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차렸죠. 그러면 등록 취소를 그래도 할 수가 있어요. 등록 취소 받을 짓이니까, 이거니까. 대신 등록 취소가 되면 그때부터 얼마간 결격자가 되죠? 취소니까 3년 동안 결격자가 될 거 아니에요? 3년간 결격자가 될 건데 가만히 보니까 중간에 자기가 알아서 폐업한 기간이 1년 있으니까 요거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등록 취소를 당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의 결격 사유 기간은 얼마나? 2년으로 줄어든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요 내용까지 빨간 내용을 이해해 주셔야 돼. 그래서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가 두 번째 게 나와 있죠? 두 번째 게 뭐라고 나와 있어? 두 번째 게. 당구장 표시 두 번째 거. 그렇죠. 폐업 전 위반 행위로 재등록한 개공에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는 3년에서 자발적인 폐업 기간을 뺀 기간 동안은 재등록 개업 공인인사가 결격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예, 요것이 중간에 빼줍시다. 요거 중요한 출제거리. 예, 됐어요. 그러니까 장면 두 개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두 번째 장면에서 자,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걸 지금부터 봅니다. 폐업 전에 저질렀어요. 등록 취소 받을 짓, 영업정지 받을 짓을 저질르고 폐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재등록을 하면 기다렸다가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다고 공부했었어요. 방금 두 번째 장면. 그런데 중간에 자발적인 폐업 기간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폐업을 하게 됐다면 그럴 때는 못 때리는 수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장기간 폐업하면. 그래서 자, 폐업 전 위반 행위가 등록 취소 받을 짓이었어요. 그런데 3년을 넘게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등록 취소를 못하게 됩니다. 이제 폐업 전 위반 행위가 영업정지 받을 짓이었어요. 근데 재빨리 폐업했어요. 받기 전에. 그리고 나서 슬그머니 재등록. 그러면 그 폐업한 기간이 1년만 넘어가도 더 이상 영업정지를 못 때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폐업 기간이 장기간 됐을 때는 경우에 따라 못 때리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예외. 자, 장면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폐업 전에 얻어맞은 거. 이미. 예, 그랬을 때 1년 동안은 따라다니게 만든 게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은 폐업 전에 아직 얻어맞기 전에 뭐예요?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저지른 거 있어. 두 번째는 저지른 거. 그러면 재등록을 하면 그 저지른 거에 대해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가 있다. 두 장면인데 다만 폐업 기간이 너무 장기간이 되면 못 때리는 수가 나온다. 등록 취소 같은 경우는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영업정지 때릴 때는요? 1년. 사실은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폐업 안 하고 여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냥 영업정지를 받았어. 근데 영업정지는 받아봤자 길어야 6개월이거든요. 그거 감안하면 폐업 기간이 6개월만 넘어가도 업무정지 못 때린다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딱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만드는 사람은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는데 6개월만 폐업해버리면 더 이상 영업정지 못 때린다고 하면 너무 기간이 짧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막 늘렸어요. 늘려서 얼마? 1년. 그죠? 그래서 요것을 또 암기해 버리셔야 돼. 밑에 보시면 가로 B번에 예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것은 요거 암기할 때 취. 취자를 따서 폐업 기간이 3년 넘어가면 뭘 못하고요? 취소 못하고요. 폐업 기간이 1년 넘어가면 뭐예요? 뭘 못 때리고요? 업무정지 못 때리죠? 취. 이건 막 주문입니다. 주문. 합격의 문을 여는 주문. 주술.
폐삼취 아무 뜻도 없어요. 폐일업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못 때린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정지는 자 요거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영업정지는 저질러도 몇 년 지나버리면 3년 지나버리면 못 때리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고 아까 영업정지 또 잊어먹었어요. 이거 영업정지 이거 요거 영업정지는 몇 년 지나니까 3년 지나버리니까 더 이상 영업정지 못한다는 거 기억나시잖아요. 영업정지를 못 때린다는 얘기는 2번 나와. 3년 지나서 못 때려요 한 번 나오고 여기가 또 여기가 또 여기 뭐야 왜 안 나와 이거 폐업기간이 1년 넘어가면 업무정지 못 때린다고. 업무정지 못 때리는 게 딱 2번 나와. 차이가 뭐예요? 3년 1년인데 폐업기간 폐업한 게 아니면 몇 년 지나야 벗어나는 거예요? 3년 지나야 되고 자발적으로 폐업하면 폐업기간 1년만 채우면 벗어나는 거예요. 못 때려 이제. 그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실무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어. 근데 영업정지 받게 생겼어 지금. 그런데 장사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재빨리 폐업하고 1년간은 노는 게 영업정지의 불이익을 벗어나는 길이지.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자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어. 손님이 근데 영업정지 받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손님이 막 쏟아져 와. 계속 와. 손님이 막 계약서 써달라고. 폐업하기는 아까워. 어떻게 해야 돼? 폐업 안 하고 구청 눈치를 보면서 계약서를 계속 써주면서 몇 년을 버텨야 돼 이제? 3년 버텨야 돼. 왜냐면 얻어맞아봤자 6개월이에요. 어제 맞으면 얼마 동안 일 못해? 6개월. 근데 꼭 들킨다는 보장은 없잖아. 근데 손님은 쏟아지고 지금. 그럼 어떻게 해? 눈치를 보면서 3년 동안 조력하면서 계속 해야지. 그게 딴 얘기가 아니에요. 딴 얘기가 아니고 두 개가 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 폐업하고 1년 동안 놀란다. 폐업 안 하고 버티면서 3년 지날란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된다. 그래서 폐일업 암기해서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걸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를 펴두시냐면 145페이지. 칠판에 있는 거랑 그 145페이지가 똑같아. 145페이지 보세요. 자, 삼진아웃제 보세요. 삼진아웃제 칠판.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게 다 여기 있어요. 자, 업무정지를 2번 받고 이거 끝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어. 그러면 삼진아웃제죠? 그럼 뭐예요? 절등치예요. 자, 3번 전과 4번을 얘기합니다. 4번 이상 두죠? 여기서 셀 때는 마지막에 저지른 거 있죠, 요거? 저지른 것까지 다시 해야 됩니다. 그 횟수가 4번 이상이면, 4회 이상이면 뭐예요? 임등치. 자,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그건 뭐예요? 임등치. 셀 줄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뭐예요? 임등치. 셉니다. 셀지 모르는 사람 없으시죠? 하나, 둘, 셋. 저지른 것까지 세야 됩니다. 이번에 뭐예요? 임등치. 세상에 이런 게 이렇게 쉬운 게 어디가 있어? 세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뭐예요? 임등치. 하나, 둘, 셋, 넷. 임등치인데 목에 가시가 걸린 게 있죠? 이렇게 삼진아웃제면 뭐예요? 이게 아니고 절등치. 요것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공부할 게 뭐가 있어? 세기만 하면 되는 거. 이걸 못 푼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이건 세지를 못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용 따지면 안 돼. 내용 지금 따지면 마지막에 목에 걸리는 것만 한번 딱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거 하면 안 돼. 세기만 하시라고. 자, 업무정지는 근데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는 3번이 업무정지요. 뭐까지 세웠을 때? 저지른 것까지 세웠을 때. 하나, 둘, 셋, 뭐예요? 업무정지. 아니, 세라니까. 하나, 둘, 셋, 뭐예요? 업무정지.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 둘, 셋, 업무정지.
하나, 둘, 무슨, 노동요 같네, 노동요. 하나, 둘, 셋. 원래 업무정지인데, 이거 뭐야? 삼진아웃제죠? 그럼 뭐야? 절등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응? 이때만 목이 탁 걸리니까, 삼진아웃제. 이렇게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게 최근 시험 문제 한 문제로 나오고 그랬는데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올 거예요. 세 개만 하면 돼. 하나, 둘, 셋, 업무정지. 하나, 둘, 셋, 넷, 임등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임등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임등치. 그 중에 목에 탁 걸리는 것만 뱉어내서 절등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업만 절등치. 다 끝났어요. 도대체.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따지고 그러면 벌써 틀렸어. 그냥 세라니까. 그냥 세, 그냥. 대신 어디까지 세야 돼? 마지막에. 저지른 것까지 쉬셔야 돼. 저지른 것까지. 됐어요. 이제 넘어갑니다. 협회 148페이지 갑니다. 협회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협회 설립부터 보도록 하죠. 일단은 제일 먼저 148페이지 가로 1번, 제일 위에 가로 1번. 협회는 누가 설립할 수 있다? 누가? 협회는 누가 설립할 수 있다? 제일 위에 첫 줄 밑줄 그은 거. 어디가 중요한지 모르시면 밑줄 그은 거 보시면 돼. 밑줄 그은 것만 수업하려고 해도 수업이 한참 해야 된다고. 자, 누가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공이. 개공이요?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그렇죠? 예. 자격증을 따갖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협회 회원으로 가입이 될 수 있다 없다? 자격증만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개공,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로 열고 부칙 개공은요. 공인중개사예요,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는 아니죠. 공인중개사는 아닌데 등록된 걸로 쳐주죠. 개공은 개공이에요. 부칙 개공 복잡한 할아버지도 그럼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예외를 인정했어요. 가로 안에. 그러니까 부칙 개공도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에 협회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한다예요. 할 수도 있다예요. 할 수 있다. 다섯째 줄 한다 그러시면 안 돼. 이런 거 어렵죠. 설립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협회가요.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자, 세 군데가 차려줄 수 있나요? 여러분 나중에 자격증 따서 하나 차려버리세요. 세 군데야. 설립할 수도 있다. 한다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차려진 협회는 밑에 가로 2번 가보세요. 자, 협회는 비영리 무슨 법이네요? 사단법인. 사람이 모여서 만들었으니까 재단법인 그러시면 안 돼요. 따라서 협회에 관련해서는 사단법인에 관련된 법조문을 갖다 막 써먹습니다. 적용을 시켜요. 사단법인요. 조합도 안 해요. 사단법인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설립 절차가 나옵니다. 협회의 설립 절차는 몇 단계? 협회를 설립할 때 절차는 4단계죠. 정, 창, 인, 등. 자, 정이 뭐예요? 정관 작성. 정관 만드는 거니. 제일 처음에 정관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또요. 장립총회. 장립총회 열어가지고 회장 뽑고 부회장 뽑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설립 인가를 받아내고 인가를 내주는 사람이 누구죠? 국장의 인가죠. 마지막 단계는 설립 등기. 서울시 가서 등기함으로써 협회가 설립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창인 등. 협회 설립 절차는 4단계 이렇게.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14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박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보시고 여기서 핵심은 숫자 물어봅니다. 정관 만들 때 참석할 발기인 숫자가 몇 명 이상요? 300명 이상. 요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 때 참석할 회원 숫자는요? 600명 이상. 근데 600명 이상 중에 서울 출시는 몇 명 이상이고요? 100명 이상. 광역시 도는 몇 명 이상이고요? 수명 이상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300, 600, 120 숫자 기억하셔야 돼. 아, 이거 숫자밖에 없어요 거의. 자, 정관 만들 때 몇 명 이상? 300명. 창립총회 때는 600명. 배죠. 300, 600. 이걸 암기한 이유가 정창인 등 300, 600 이거 암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창인 등 300, 600. 근데 600명 이상 중에 서울은 100명 이상, 광역시도는 20명 이상. 그래서 120까지. 다시 한번 300, 600 밑에 120 이렇게. 서울 출신이 100명 이상. 거의 숫자를 거의 매년 물어보다시피 해요. 숫자. 두 개가 먼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정관 작성할 때는 300명 이상. 정창인 등 300, 600, 120 이렇게 하세요. 그거 위주로 출제합니다. 예. 자,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150페이지 가면 협회 조직 나옵니다. 조직. 협회 조직 이렇게. 협회 조직을 가만히 보시면 칠판에요. 협회가 지금 두 군데 있는데 본부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주된 사무소는요. 법상 어디에 설치하게 되세요? 본부 주된 사무소는 아무데나, 그죠? 아무데나. 아무데나. 이거 가로로 비워놔야 되는데 이게. 아무데나. 서울에 둬도 되고 저기 말아도 오케이. 어디에나 둘 수 있어요. 지부는 어디에 설치하죠? 비워져 있네요. 그 지부는 어디에 설치하고? 시도에다가 설치. 지회는 어디에다 설치하고요? 지회. 시군구. 칠판을 보시면서 가로 안에 걸 메꿔 보셔야 돼. 고통스러워도 저게 뭔가 이렇게. 그림도 다 있을 뿐더러 글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을 기억할 때 여러분 사시는 곳을 기억하세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서울시 지부죠. 서울특별시 지부. 그 다음에 여기가 은평구 지회요. 서울특별시 지부, 은평구 지회 이렇게. 서울시 지부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디에 가서 설치 신고하셔야 돼? 서울시청. 은평구 지회를 만들었어요. 어디 가서 설치 신고하셔야 돼? 은평구청장 이렇게 돼요. 여기를 다른 말로 등록관청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조직에서는 요게 초창기에 몇 번 나왔는데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그러면 X예요, X. 서울에 꼭 두란 법이 없어요. 제주도에 설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부 같은 경우는 시군구에 둘 수 있다. 지부는 시군구에 둘 수 있다. X. 지회는 시도 관할구역 안에 둘 수 있다. X. 지회는 시도가 아니고 뭐예요? 시군구 이렇게. 아시겠죠? 두 개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지금 보면 자 제일 위에 가면 회색 바탕 박스가 있죠. 볼게요. 옆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다가 무엇을? 지부를. 여기죠? 시도에다가 그러면 서울특별시 지부죠. 시도에다가 뭐요? 지부를. 시군구에다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다 뭐요? 지회를 뭐요? 둔다예요? 둘 수 있다예요?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안 둬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앞쪽에 보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정관 동그라미 쳐주세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라면 둘 수도 있다. 안 둬도 뭐라고 그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시도 관할구역 안에 지부, 시군구는 뭐예요? 지회 이렇게. 그러면서 박스 밑에 가로 2번에 가시면 설치 신고 얘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자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어디 가서 설치 신고하고요? 지부일 때는 시 도지사한테.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어디 가서 설치 신고하고요? 등록관청, 시군구청장. 그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이 조직에서 가장 핵심은 이제 이거보다는 여기입니다. 여기. 자 맞춰보세요. 협회가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해야 된다. X. 협회가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시도지사한테 설치 신고한다. X. 이렇게 바꿔서 낼 거라고요. 그 딱 준비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서울특별시 지부, 은평구 지회. 서울특별시 지부는 서울시청에 가서, 은평구 지회는 은평구청에 가서 이렇게 딱 기억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그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가입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셔서 개공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까? 가입 안 해도 괜찮아요. 법상 문제 없어요. 예, 반드시 가입할 것은 아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네모 4번 보시면 협회 업무가 나오죠. 업무 볼까요? 협회 업무는 가만히 보시면 협회 업무 있죠. 협회 업무. 협회 업무 나왔습니다. 여기.
협회 업무는 크게 봤을 때는 본래 업무하고 수탁 업무로 나눌 수 있어요. 본래 업무는 뭐겠어요? 얘는 원래부터 협회 일로 돼 있는 거고, 수탁 업무는 원래는 협회 일이 아닌데 협회가 또 맡아서 하는 일이죠. 협회가 협회 일이 아닌데 또 맡아서 하는 대표적인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실무교육이에요. 나중에 자격증 따시면 보통 협회 요 실무교육 많이 받으셔요. 이것만 있습니까? 연수교육도 있지. 또요? 직무교육도 있지. 이런 거. 협회 돈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교육들이. 근데 이것은 원래 누구의 일이에요, 사실은? 실무교육은 좀 이따 우리 하겠습니다만, 실무교육은 누구의 일? 시도의사의 일. 연수교육은 누가 하는 일? 이것도 시도의사가 하는 일. 여기 직무교육은 또 누가 하는 일?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하는. 어떻든 관청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관청이 직접 안 하고 협회에다가 뭐죠? 떠넘겨 놓죠? 협회는 좋아라고 그러죠? 돈벌이가 되니까. 그래서 협회 본래 업무 아닌 것, 그러면 이런 거 고르셔야 돼요. 이런 거.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거 고르셔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교육. 이것은 고유 업무. 이거 고유 업무라고 하기도 해요. 고유 업무가 아니고 무슨 업무다? 수탁 업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탁 업무다. 이렇게. 그럼 고유 업무에 본래 업무에 들어간 게 쫙 7가지 나오죠? 그 밑에 보시면 가로 1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것은 뭐냐? 지금 부동산 정보 제공을 별표를 하셔야 돼. 부동산 정보 제공은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협회가 정보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방이라고 그랬죠? 한방? 이 협회가 한방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바로 부동산 정보 제공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부동산 정보 제공. 이게 돈벌이는 안 돼요, 솔직히. 시험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밑에 있는 공제사업이에요. 공제사업은 협회 본래 업무에 들어가요, 수탁 업무에 들어가요. 이 큰 틀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슬쩍 공제사업은 협회 수탁 업무로서 그러면 안 됩니다. 협회 무슨 업무예요? 본래 업무예요. 고유 업무예요. 그 소속을 놓치시면 안 돼. 그런데 이런 공제사업은 가만히 보시면 동그라미 6번에요. 영리사업이에요? 비영리사업이에요? 비영리사업이다. 비영리사업이에요. 공제사업은 무슨 사업? 비영리사업이다. 이렇게 하시네요. 비영리사업이다. 그래서 협회가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근데 보시지만 협회가요. 한번 이렇게 공제 가입하잖아요. 그럼 20만 원짜리야, 한 사람? 1년짜리 20만 원짜리? 근데 만약에 한 1년에 2만 명이 들어왔다고. 2만. 그럼 얼마야 이게? 40억. 40억 아니에요 이거? 오, 끝내주죠? 협회는 여기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수입 중에 하나예요. 협회 가면 이 공제팀이 있어요. 공제 그 팀, 거기에 이제 보상팀도 있고 막 쫙 있잖아요. 그 공제팀에 있는 그 직원이 제일 많아요. 거기가 그 가장 큰 업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협회 공제사업은 본래 업무에 들어간다. 제일 수익사업, 그러니까 수익사업이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수익사업은 맞지. 근데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비영리사업이다. 비영리다. 이렇게. 우기셔야 돼, 비영리라고. 비영리다. 비자 빼가지고 출제한 적이 있었어요. 비영리사업. 자, 거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공제사업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오른쪽에 공제사업이 별표가 막 돼 있죠. 자, 그러면 가로 2번. 공제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협회가. 협회 이 공제사업에 대해서 규제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 왜냐면 이게 돈벌이가 되다 보니까, 정말 예민합니다. 협회 회장들도요, 이 공제사업이 초미의 관심사. 그래서 이제 막 협회 회장들 옛날에 막 싸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 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왜 하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아서? 성격이 안 맞아도 이것만 만족이 되면 돈만 만족이 되면 안 싸웁니다. 그게 돈이 월급이 많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이제 밥그릇 갖다 놓을 때 옛날에 이렇게 해놨다가 지금 그러니까 남자들의 그 슬픈 현실이죠. 나이 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없잖아. 그러면 이제 나이 들고 나서는 그때부터 돈을 못 벌으면 이제 뭐예요? 천덕꾸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쫓겨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쫓아내진 않지라도 저기 문간방 하나 주고 죽지 않을 만큼 밥 넣어주고 이렇게 밥 넣어주면 다행이지 알아서 이거 조금 차려 먹으라고 그러지 또. 그렇습니다. 하여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저기 뭐냐 유튜브에 보면 사자 있잖아. 사자 굶어 죽어요. 왜 굶어 죽냐? 사냥을 못 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냥을 못 하니까 못 먹어. 그래서 빼빼 말라요. 완전히 뼈밖에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숨을 거두더라고. 그런 거예요. 자, 또 재밌는 유튜브로 뭐가 있냐면 저는 맨날 그런 것만 보니까 이 사자가 그 사자를 키운 엄마가 있더라고. 여자 사자를 키웠는데 17년간 키웠대요. 유튜브에서 우연히 보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사육사였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제 떨어졌다가 헤어졌다가 엄마를 다시 만난 거야. 그 여자분을. 그런데 그 맹수인 사자하고 그 여자분이 맹수가 그 여자분한테 막 볼을 비벼요. 정말로 진짜 감동이야 감동. 응? 맹수가 그래 맹수가.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저기 막 사슴 같은 게 떠내려갔는데 강아지가 구해주잖아. 그 강아지가. 그랬더니 이 사슴을 구해주고 막 핥아주고 막 그래 막 물에 묻었으니까 다음날 그 사슴 조그만 애기 사슴 있잖아. 애기 사슴이 다시 와가지고 그 강아지를 보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진짜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감동을 해야 돼요. 우리도 그러고 사는지 구해줬더니만 보따리 내놔 이런지 아는지. 이거 진짜.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저희 아버님한테 공유해가지고 보내드렸어. 근데 아직까지 답이 없으시네. 자, 공제사업 봅니다. 공제사업. 공제사업 하려면 약관이 필요합니다. 그게 공제규정. 약관. 공제규정을 만드는 게 필요해요. 자, 공제규정을 누가 만들죠? 협회가 스스로 만들어. 그런데 협회가 만들다 보니까 공주의 규정이 협회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뭐하게 만들었다? 승인. 누구의 승인을 받으시라? 국장의 승인을 받으시오. 이렇게. 공제 규정을 만들 때도 그렇고 바꿀 때도 그렇고 다 승인을 받으시오. 그게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찾으셨죠? 그 다음에 책임 준비금을 쌓아둬야 돼. 이게 공제사업이다 그러면 돈이 엄청 들어왔잖아요. 그 중에 일부 사고 나서 지급할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억씩 나갈 수 있잖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책임 준비금을 적립해둬라. 그때 그 적립 비율은 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밑줄 그어진 부분이 있죠. 적립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법에 따르면 공제료로 들어온 수입액. 아까 2만 명 들어와서 예를 들어 4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들어온 돈의 100분의 얼마 이상? 10 이상. 애기 아까 40억 들어왔는데 지금 책임 준비금 얼마예요, 지금? 4억 정도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걸로 치면 40억 들어왔다면 그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그죠? 더 될 수도 있어요. 20% 30%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이 적립을 해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은 10%라는 뜻입니다. 적립 비율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게 사고 나서 막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급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돈이 이제 계속 이게 누적될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용도로 돌려서 쓰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럼 전용할 때 무조건 그냥 회장 맘대로 전용할 수 있으면 안 돼요.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되겠다? 국장의 승인을 맡아야 되겠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 계속 쌓아둘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게 가로 3번입니다. 가로 3번에 밑줄 그어진 부분 좀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요거 승인 갖고 물어봐요. 자, 공제 규정을 만들 때도 승인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책임 준비금을 전용할 때도 승인이 필요하죠. 승인이란 글자가 나오죠. 인가 그러시면 안 돼. 인가가 아니고. 인가는 어느 때 나왔었죠? 설립할 때. 설립할 때는 허가 받는 거예요? 인가 받는 거예요? 인가 받는 거지. 그때 허가라고 하면 틀리고. 협회 설립 절차가 어떻게 해요? 정창인 등이잖아. 사람 이름을 생각하세요. 정창인 등등등 이런. 인가주의, 인가주의. 여기 공주의 규정은 뭐예요? 승인. 요 책임 준비금도 승인. 전부 다 누구의 승인이요? 국장의 승인. 이런 걸 물어봐요.
그다음 밑에 가면 지급 여력 비율이 나옵니다요. 지급 여력 비율이 그러니까 협회 입장에서 봤을 때 가만히 봤을 때 조금 자금력이 좀 빵빵해야 회원들이 나중에 거기 가입하고 막 그래도 사고 났을 때 이게 손님들이 쉽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지급 여력 비율이 있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지급 여력 비율 같은 게 무슨 상조회 있죠. 보람상조회 뭐 그런 상조회 같은 것도 아마 이런 거 따질 거예요. 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회사 이런 쪽 있잖아요. 그런 영업하는 데는 다 이거 따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력 비율은요. 100분의 얼마? 100 이상. 빵빵 따시라는 여력이죠. 집이 빵빵하다는 거예요. 빵빵 100분의 100 이상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에 밑줄 그어진 부분 있죠. 100분의 뭐야? 100 이상. 책임 준비금의 적립비율은 어떻게 해요? 책임 준비금의 적립비율은 100분의 10 이상. 최소한 10% 이상. 근데 여력 비율은 빵빵 그죠? 빵빵 기억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제 가시면 운영위원회가 나왔죠. 이거 가기 전에 153페이지 보세요. 가로 6번 153페이지를 하나를 딱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로 가겠어요. 운영실적의 공시라고 돼 있죠. 이 연간의 운영실적을 협회가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누가 공시해요? 협회. 그럴 때 거기 보시면 공제 계약자들 보라고 운용실적을 공표합니다. 운용실적이 뭐냐? 손익계산서, 대체조표. 얼마 돈이 들어와서 얼마 지급됐고 얼마 남아있고 얼마 이득받고 투자해서 얼마 손실받고 이걸 공표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나 대체조표를 공표하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요? 공제에 든 사람들 보라고요. 그래서 둘째 줄에 보면 공제에 가입한 사람에게 공시해야 되는데 셋째 줄 협회는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회계년도가 끝난 때부터 이걸 잘 물어봐요. 언제까지 공표하시라. 3개월 내 공표하시라. 일간신문이나 협회보에 공시해도 되고 그죠? 공시하고 플러스 협회 인터넷 홈피에다가 올려놔라. 손익계산서 같은 것을. 언제까지요? 3개월 이내. 맞죠 지금? 다시 칠판 보세요. 칠판 보시면 자 운용실적을 공시하게 돼 있다. 누구 보라고요? 일반인에게 공시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공제 든 사람한테. 언제까지 공표합니까? 회계연도가 끝난 때부터. 그치. 이걸 잘 물어보면 3개월 내 공표하시오. 그쵸?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운영위원회가 나오겠죠. 자, 왼쪽 페이지 오셨어요.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이거 뭐 하는 거냐면 협회 공제 사업을 감시하는 기구예요. 이게 공제 사업에 대해서 비리가 많거든요. 이게. 싸움이 많아요. 그래서 공제 사업을 감시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다. 자, 그런데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거기 보시면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 운영위원회는 어디에다가 두죠? 국토부에 설치하는 거예요? 협회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협회, 여기요. 여기 별표에 두셔야 돼. 협회입니다. 보세요. 근데 국토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공제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인 감시기구예요. 감시기구. 공제사업에 대해서 협회 내부에서 감시하는 데가 뭐예요?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내부 감시. 근데 외부에서 감시하는 게 있어요. 큰 틀을 보셔야 돼. 공제사업을 외부에서 감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국장이죠. 이렇게 됩니다. 구조가.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어디에다가 설치한다? 협회에다가. 그죠? 그런데 반드시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됩니까? 네. 협회에다가 뭐라고 돼 있어요? 둔다. 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감시 안 하면 비리가 많아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됩니다. 대신 좀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은 협회 내부에 두는 거죠. 그럼 협회 내부의 기관이 협회를 갖다 감시를 잘 하겠습니까? 솔직히? 좀 그렇죠. 외부적인 감시기구가 있어야 좀 제대로 감시가 되는 거지 내부 감시기구는 좀 그래요. 그러나 뭐 없는 것보다는 낫죠. 어쨌든 요걸 딱 구별해서 내부 감시기관이 뭐예요? 운영위원회. 협회 내부에 있는 거면 내부 이렇게 내부라고 보셔야 돼. 외부는 누구요? 국장. 여기가 좀 제대로 감시하겠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보면 협회에다가 협회 동그라미 치시고 운영위원회를 둔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자, 밑에 보시면 운영위원회 구성 나왔죠.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되 몇 명 이내로 구성한다. 19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때는 남성, 여성 고려합니까? 고려합니다. 고려한다는 얘기는 여성을 좀 우대시켜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성들이 감시의 달인이거든요. 그래서 성별을 고려한다는 게 남녀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여성을 뭐요? 적극적으로 끼워주라. 그렇지 않고 남자들로만 구성해 놓으면 계속 그냥 술 마시면서 이상한 짓만 하니까 여성들을 껴주라 이런 뜻이죠. 성별을 고려해서 몇 명 이내로? 19명이네. 그래서 이 19명이라는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9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잘 보는 잘 뭐 이렇게 나오는 숫자가 아닌데. 그죠? 우리 요거 저기 뭐야? 영화에나 나오죠, 이거. 19금. 자, 19금. 그죠? 여기서 그냥 엄청나게 공개사업에 대해서 비판하고 감시할 거니까 19금이에요, 19금. 성별을 고려하고 19금이고 이렇게. 자, 그다음에요. 밑에 가시면 박스, 회색 바탕 박스에 있는 게 운영위원들이에요. 운영위원들. 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운영위원들 보니까 될 수 있는 사람이 기억, 리을, 디귿, 리을이 있는데 기억방 공무원이 한 명 들어가 있어요. 공무원 한 명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니은번에 보면 회장은 무조건 들어가. 회장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 회장 있죠 거기 니은번.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면 협회 임원 중에 일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협회 사람 중에 임원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가 들어가. 그럼 요 두 번째 나와 있는 니은번하고 디귿번이 협회 사람들, 협회 출신들, 회장하고 임원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 사람들로 구성해.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내부 기구인 건 맞는데 협회 출신들이 이제 소수가 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은번하고 디귿번 묶어놓으시고 니은 디귿번 두 개 묶어놓으시고. 그래서 일단 어디 갔다 오시냐면 박스 밑에 가면 가로 B번에 있습니다. 협회 관련자인 운영위원 수는 전체 운영위원 수의 어떻게 돼요?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이 숫자 나올 것 같아요. 2분의 1이 아니고 뭐요? 3분의 1. 그러니까 협회 출신이 소수가 돼야 돼. 적어야 돼. 그런 뜻이야. 2분의 1로 나올 것 같아요. 3분의 1 미만이 돼야 되겠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위로 다시 올라가셔요. 아까 니은번, 디귿번 묶어 놓으셨죠? 협회 출신. 그리고 나서 이제 리얼번 보면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옵니다. 외부 전문가 쫙 있어요. 밑에 가나, 다라마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번이요. 다번. 다번에 보면 금융 전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금융 전문가 다번 이렇게. 금융 전문가 다번 이렇게. 이때 금융 전문가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은행의 임원이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 뭐 금융감독원의 뭐 임원이다. 높은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직원 말고. 그때 임원급 이상 높은 사람으로 전직으로 있었던 사람도 될 수 있고 현직도 됩니다. 누가요? 금융 전문가. 밑줄 그어놓은 거예요. 금융 전문가는 다 돼. 그냥 현직 전직. 근데 이 사람과 구별할 게 마번에 보시면 소비 전문가가 나와요. 소비 전문가. 마번. 소비자 단체에서 일하는 그 열성 임원들요. 소비자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임원, 높은 사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현직만 됩니다. 소비자 단체에서 일하는 임원급 이상의 높은 사람은 현직만 껴줘요. 집으로 가면 전직이 돼버리면 인정을 안 씁니다. 그게 누가하고 달라요? 금융 전문가. 금융 전문가는 전직도 되고 현직도 되고 소비 전문가는 뭐만 돼요? 현직만 되고 이렇게 두 개를 잘 구별하십니다. 이렇게 다번과 마번 이렇게. 그 다음에 라번 보시면 공제조합 경력자도 이게 사실 이게 공제사업에 대해서 감시하는 거니까 공제조합 경력자도 여기 전문가로 껴줘요. 대신 공제조합 경력자는 경력기간이 몇 년 이상 돼야 돼요? 5년 이상. 그죠? 3년이냐 5년이냐 이런 거 물을 수 있어요. 경력기간 깁니다. 5년 이상일 때 자격을 준다. 운영위원 자격을 줍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박스 밑에 가시면 가로 C번. 가로 C번 보면 밑줄은 안 그어져 있지만 잘 보세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한 명을 2대. 거기 밑줄 그어주세요. 다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한 명씩 2대. 이렇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어떻게 뽑아요? 호선한다. 다시. 위원장,
부위원장 각 몇 명씩? 한 명씩. 근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어떻게 뽑아요? 호선. 자기들끼리 투표해서 뽑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는 이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들어보셨나요? 안 보이네 이거. 자, 이쪽에 쓸게요.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앞쪽에. 정책심의위원회는 자, 머리 큰 사람 있었잖아요.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대신하잖아. 근데 여기 운영위원회는요, 부위원장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점이지.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여기 위원장, 부위원장인데 위원장은 어떻게 뽑아요? 호선하는데 이 위원장을 협회 회장이 됩니까? 위원장을 협회 회장이 위원장 한다. 이렇게 하면 X예요. 회장은 위원장이 아까 회장 있었잖아. 회장이 당연히 위원장 자리를 꿰차는 게 아니에요. 선거해야 돼. 뽑아야 돼. 그거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보세요. 협회 회장이 당연히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임기 몇 년이고요? 임기는 2년이고 임기 2년. 연임이 될까요? 연임? 이거 감시하는 기구인데 연임이 돼야 안 돼요? 되고 대신 딱 한 번만. 그럼 4년 해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임기는 2년인데 딱 한 번만 뭐가 가능해요? 연임이 가능하다. 예? 이것도 출제됐었고. 그 다음에 보궐로 들어온 사람은 중간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잖아.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채워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채워넣어서 대신 보궐로 들어온 사람은 새로 2년을 채우는 게 아니고 나머지 임기만 채우는 거예요. 잔여 기간만 채운다. 이거. 다 이렇게도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뭐네 운영 남았죠. 이제 다 했는데 응? 자, 운영은 제일 밑에 보세요. 이거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 때는 재적 과반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출석해서 참석을 해야만 뭘 할 수 있어요. 회의를 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일 끝머리 어려운 거 왔습니다. 제일 끝머리에 밑줄 그어진 거. 회의 열 때는 누가 출석해야 돼요? 어느 정도 출석해야 돼요? 재적 과반수. 그죠? 자, 그러면 개의가 회의를 연다는 뜻이에요. 참 어려운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자체가 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는데 재적 과반수가 참석해야 되거든요. 출석. 그 만약에 운영위원 숫자가 20명이 될 수 있나요? 운영위원회는 20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지. 19명 이하니까 20명 될 수 없지. 운영위원회는 10명 될 수 있나요? 이건 될 수 있지. 이하니까. 그럼 현재 지금 운영위원 돼 있는 사람이 10명이야. 그러면 그게 재적 현재 스코어 10명이다 이 말이에요. 재적. 그 회의를 하려면 10명이 있어 지금 이제 실제는. 그러면 회의를 열려면 최소한 몇 명 출석해야 돼요? 5명은 안 되고 과반수는 뭐냐면 절반을 넘어가야 돼요. 반을 넘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5명이 참석했어. 그럼 회의를 못 해. 6명부터 회의할 수 있죠. 6명이 과반수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6명 온 거예요. 그럼 그 안건을 통과시켜야 돼 이제. 땅땅땅. 통과시키기 전에 안건 올리고 토론하겠죠 이제. 예? 또 그 의견을 얘기하겠죠. 그랬는데 의견이 팽팽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금 의견 일치가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토론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 자, 표결합시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통과시켜야 돼 이제 의결. 통과시키려면 그때는 의결하려면 찬성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무슨 과반수? 출석 과반수. 출석 과반수에 찬성이 있어야 땅땅땅 이렇게 되지. 출석 과반수. 아까 출석 몇 명 했죠? 6명. 그러면 몇 명이 손을 들어야 넘어가는 거예요? 의결을 되는 거예요. 3명 갖고 안 되고 4명부터 4명부터. 그게 뭐예요? 출석 과반수지. 그러니까 다 과반수니까 과반수의 의미만 아시면 되고 과반수는 중요하잖아요. 무슨 과반수냐 이게 중요하지. 자, 의결할 때는 무슨 과반수? 출석 과반수지. 의결할 때는 무슨 과반수? 출석 과반수. 회의를 열 때는 무슨 과반수? 재적 과반수. 그건데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막 혼동되는 거는 그냥 한 가지를 취업해라고 그랬어요. 둘 중에. 그래서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서는
요게 출제가 됐었고 요거 위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걸 암기하세요. 무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출석 과반수. 그렇죠? 그래서 출결. 의결할 때는 무슨 과반수? 출석 과반수. 무슨 과반수? 출석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응?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시면 검사 얘기가 나옵니다. 자, 공제사업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감시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내부 감시 운영위원회. 이거 운영위원회가 내부 감시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외부 전문가를 막 들인다고 해도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 외부 전문가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사람은 회장이에요, 회장. 회장이 실질적으로 임명해요. 그러면 외부 전문가를 그랬다 그래 봤자 감시 제대로 안 돼요. 응?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외부에서 감시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국장이라고요. 국장. 국장이 외부적으로 감시하는데요. 근데 국장이 문제는 뭐냐? 까막눈이야, 국장이. 까막눈이 뭔지 모르시죠? 또 젊으신 분들은 회계장부를 읽을 줄을 몰라. 보고도. 저희 상할머님 돌아가셨지만 저희 상할머님이 한글을 못 읽으셨어요. 상할머님은 뭐냐면 우리 외할머님의 어머님. 그러니까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글을 못 읽으셔요. 까막눈이죠. 까막눈 이렇게. 근데 국장도 까막눈이야. 왜? 회계장부를 보지만 저도 까막눈이에요. 저도 회계장부 갖다 줘봐. 제가 읽을 수 있나? 못 읽어요. 이게 도대체 뭐 숫자만 잔뜩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도 제가 좋아하는 건 모르겠는데 숫자 싫어하거든요. 꼴도 보기 싫어요, 숫자. 네. 자, 그래서 국장이 회계장부를 직접 못 보니까 누구한테 시키죠? 그 누구예요, 그 사람이? 여기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조사하고 검사할 사람이 누구죠? 금융감독원의 원장입니다. 여기만 딱 유일하게 나와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가로 7번 큰 별표. 금감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탁이 있을 때는 재빨리 들여다볼 수 있다.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금감원장이 조사 검사할 수 있다고 나오죠? 반드시 누구의 부탁이 있어야 돼요? 국장의 부탁이 있어야 되겠다. 금감원장의 요청,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금감원장이 야, 장부 갖고 와봐 해서 막 다 조사 보니까 비리가 있어. 여기 뭐 임원도 비리가 있고 직원도 비리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서 잡아냈죠? 금감원장이. 그러면 일르겠죠? 누구한테? 국장한테. 그러면 국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쟤 잘라. 쟤 이거 먹었어. 얘 지금 공개 요거 돈 챙겨 먹었어. 얘 잘라. 이렇게 한다고 해? 그게 징계 해임 요구. 그 다음에 공제사업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돈 어디다 투자하고 맡기고 뭐 그래 놨는데 보니까 막 이상한 데다 맡기고 해서 이건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거 거기다 맡긴 거 이거 취소해. 거기다 맡기지 마. 개선 명령 내린다고요. 이런 것들. 왜 회계처를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회계처를 이렇게 해놓으면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니까 실제 돈이 없는 거잖아. 회계처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것이 개선 명령이에요. 누가 그걸 알 수 있겠어요? 금감원장이. 그래서 금감원장이 하는 것이 조사 검사지.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하는 거예요? 개선 명령. 그 개선 명령이 가로 8번, 가로 9번이 시정 명령, 징계 해임 요구 전부 다 누가 해요? 개선 명령, 시정 명령, 징계 해임 요구 싹 누가 해요, 이거? 국장이 하는 거죠, 국장이. 그래서 가로 8번과 가로 9번을 묶어 놓으시고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국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금감원장이 한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국장과 금감원장을 구별하실 것.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요 위에 거보다는 이건 금감원장이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만 이거 말고 여기서 낸다면 이걸 개선명령이나 시정명령 누가 해요 이거? 국장이 한다는 걸 물을 거예요. 금감원장이 한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거에 딱 대비하셔야 돼. 시험에 중개사법은 나올 게 딱 정해졌어요. 거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면 돼요. 그럼 점수를 따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십니다. 154페이지. 요거.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얘기입니다. 협회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누가 할까요? 협회에 대해서? 국장이 하는 겁니다. 국장 보세요, 국장. 무서운 국장. 협회에 대해서 감시하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 뭐 좀 자료 내봐. 이렇게.
가서 막 뒤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사 검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 감시하려고 협회가 총회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한 의결 내용이 있으면 그 의결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협회는 보고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국장한테. 언제까지요? 요때가 지체 없이 보고해요. 요 지체 없이를 잘 물어요. 우리 교재에 보면 그게 어디 있냐면 154페이지 제일 끝줄 끝간 5일 이내 안 해요. 국장한테 지체 없이 보고하면 국장은 뭐 하죠? 이제 보고받고 야 그거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하려고 그래. 지금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면 하지마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뭐 하는지 알아야지 뭐 하지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하시라. 보고 요걸 잘 물어봐요. 딴 게 아니고. 그다음에 협회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이나 조사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협회라고 하는 건 요 세 군데 다 합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도 누가 감시해요? 국장이. 지부도 누가 감시 감독해요? 지회도요. 여기 지금 은평구 지회 누가 감독해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국장이 나와서 조사하고 막 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거 지부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지부 만들면 협회는 어디 가서 지부 만들었다고 신고해요? 시도지사한테 가서 만들었다고 신고하죠? 지회를 만들었을 때는 어디 가서 설치 신고해요? 등록관청에 가서 설치 신고하는 거 아시죠? 만들었을 때는 여기다 신고하는데 막상 감시는 여기가 안 하고 누가 해요? 국장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부든 지회든 본부든 다 누가 감시해요? 국장이 하는 거지. 국장. 그걸 알아두시면 되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쉬었다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터.